네, 오늘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두 종목이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내고 있고요. 포함을 해서 460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리고 있는 종목이 230개 종목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의 무림 PMP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3% 넘는 급등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현대엘리베이터, 카풀 같은 종목군들 2% 정도에서의 고른 반등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 보면 어떤 특징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PMP 같은 경우는 뭐 거래가 뭐 아주 썩 많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정도가 특징적일 것 같은데요. 그 키는 이제 셰일가스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도 아마 향후에 LNG의 어떤 기지들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 셰일가스를 도입을 해서 충전소를 라인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구체화하려는 어떤 그런 설계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향후에 수요가 좀 급증할 것 같아서 이런 쪽 그 LNG 관련해 설계 기술 보유한, 원천 기술 보유한 쪽들에 대한 그 인수를 한 것 같고요. 관련해 조선주 주가도 같이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강우 대리님은 어떤 종목 좀 체크 도와주실까요? 예, 일단은 현재 뭐 삼성물산 지표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삼성물산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나 조선사들 같은 경우 수주는 많이 했습니다. 수주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가 마진이 위주였죠. 특히 중동 쪽에서의 저가 마진이 저가 수주가 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 뭐 현대건설 같은 일부 건설이나 zon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방리람의 수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익성 위주로,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중동 쪽에서 수주에서 벗어나서 동남아 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의 수주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건설사 쪽에서는 좀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타이어 월드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자산 가치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장이 조금 불안하고 좀 변동성이 확대되던 구간에서도 이제 큰 변동성 없이 좀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 봤을 때는 어떤 자산 가치에 의한 상승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삼성물산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21선을 뚫어내면서 좀 강한 상승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허연님, LG전자가 어제 시장 많이 밀릴 때도 강했습니다. 오늘 장에도 상당히 좀 가장 탄력적인 IT주 중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LG전자 어떻게 체크하세요? 는 어제 이제 그 파나소닉 그 효과 때문에 올랐던 것 같고요. 최근에 단말기도 뭐 분기별로 1,000만 대 정도까지는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진이 워낙에 좀 안 좋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수익 개선 속도, 마진 회복 정도를 좀 보시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낫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만 원 선에 안착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전자를 점검해봤습니다. 이어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1위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의 슈프리마입니다. 4.6% 강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사나이메탈, SK컴즈, 시그네틱스, 웹젠 같은 종목들이 랭크가 되면서 3% 정도의 상승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허연이 오늘 뭐 골고루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IT 관련해서는 덕사나이메탈, 슈프리마, 이제 시그네틱스 정도 판단 생각이 되는데요. 덕사나이메탈은 그 화이트 OLED 삼성 쪽에서 이제 LG 따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모멘텀 받는 것 같은데, 오늘 OLED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장비군까지 포함해서 SFA도 그렇고요, 뭐 AP 시스템도 그렇고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 덕사나이메탈은 글쎄요, 이제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밸류가 PBR이 뭐 6배 넘게 나오는데, 뭐 자본금 대비로 시총 거의 뭐 8천억대 육박하는 이 회사가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정도 역시 이 정도도 권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화이트 올리드 재료의 유기재료가 기존의 그냥 RGB 방식보다는 제 기억에 지금 3배인가 6배 정도 더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것은 맞는데요. 상용화되고 실제로 양산되고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전까지 이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울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은 단계 좀 많이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덕선하이메탈이 계속해서 상승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삼성 쪽에서 백색 OLED 시장에 또 진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모멘텀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아몰레드 관련주들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대리님 오늘 지금 랭크된 종목 가운데에서 좀 좋게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 뭐 슈프리마가 제 1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 오늘 뭐 강세인데 4% 정도 오르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안구 인식 같은 이제 어떤 사람의 신체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종목들이 뭐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슈프리마도 그렇고 뭐 디오텍이라든지 크루셔텍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그 산업이 약간 이제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갤럭시 4에 관련 기술들이 좀 탑재된다는 것 때문에 주가 좀 변동성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뭐 앞으로의 이제 보안 쪽에서의 계속 강화가 된다든지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범죄 같은 것들이 조금 증가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 산업 관련해서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웹센 같은 경우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좀 해외 매출에 대한 이제 증가가 좀 기대가 됐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게임주도 좀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을 때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다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여전히 해외 쪽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특히 뭐 제약이나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기대감이 많은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웹젠이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21선 돌파하고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안정화되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 압력 코스피 시장 내에서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RNL바이오가 지난 이틀 연하한가에서는 약간 풀렸습니다. 13% 정도 급락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랜드가 어제 3% 급등 이후에 오늘 차익 매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재지와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산업 같은 종목들 랭크가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어주 쪽 종목도 보이고요. 뭐 바이오 종목 RNL바이오도 여전히 랭크가 되네요. 예. 네. 일단 RNL바이오는 워낙에 이제 단계 급락해서 뭐 트레이딩성으로 좀 매매는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롯데 관광개발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뭐 거래 중단된다든지 또 어떻게 뭐 관리 종목 지정, 뭐 상패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손금이 나고 있는 업체들 또는 이제 워낙에 신용 비중이 높은 쪽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많은 종목군들은 소량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체가 있었죠? RNL 리스트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종목들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하기엔 조금 썩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거래 자체도 그렇고요. 호가라든지 이런 거 대보면 좀 매매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종목군들 좀 긴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무림 PMP도 나왔는데, 뭐 제재 여파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스크리닝을 못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반영이 되면서 수급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오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1위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동양 시멘트입니다. 이어서 서브TND와 미래 나노테, 평화전공과 메디톡스까지 전체적으로 좀 낙폭은 크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일단 특징 좀 점검해 주실까요? 일단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특히 2월 달부터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죠. 전고 좀 돌파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뭐 한 서너 개 증권사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다소 이격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성능은 이제 다른 해외 보톡스가 이제 거의 동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격 면에서는 거의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약간 선진 시장 신흥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아직 있다. 다만 주가가 2월 달부터 조금 강세 전고 좀 돌파하면서 어떤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이격 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동양 시멘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동양그룹주가 뭐 화력 수주 때문에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 좀 강세를 보였었다가 거의 원상 복구가 됐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과거의 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뭐 빠르게 반등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연님은 어떤 점을 좀 체크하고 계세요? 하락 쪽에서요? 네. 네, 일단 글쎄요. 그 코스닥에서는 지금 미래나노텍 정도가 좀 이야기가 좀 최근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좀 밀릴 때 좀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메디톡스라든지 최근에 차바이오엔 또 이제 메디포스트 관련해서 바이오 제약주가 고점에서 차바이오엔 빼고는 조금 흔들렸다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그 순자산 대비로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중장기 보유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순환매 대비한 길목 지키기도 실전 매매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그 재료의 어떤 그 끝과 시작을 알고 있든지 수급을 모른다 그러면 저런 종목군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모멘텀을 좀 일부 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도 바꿔는 있는데 이런 쪽들은 계속 어제 이제 워스테미어 플라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들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전고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접근 주의를 하자. 그리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상의 특징주들 흐름을 살펴봤습니다.